혹시 최근 동네 골목 걷다가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분명 며칠 전까지 24시간 불 켜져 있던 편의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셔터가 내려가 있는 거예요. 유리창에 먼지만 쌓이고 임배문의 종이만 팔럭입니다. 기분 탓이 아니에요.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 골목 상권에서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1988년 서울 올림픽과 함께 시작된 이후 무려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멈춘 적 없던 편의점 성장 신화, 그 거대한 흐름이 2025년 들어 역사상 처음으로 꺾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기가 어려워서 자영업이 힘들다는 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편의점 산업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대한민국 소비 패턴이 근본적으로 뒤집히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선행 지표거든요. 오늘은 36년 불패 신화가 무너지는 현장, 그 구조적 원인부터 생존 전략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팩트부터 냉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죠. 순증이라는 용어 아시죠? 새로 개업한, 점포에서 폐업한 점포를 뺀 진짜 늘어난 숫자를 말합니다. 한국 편의점 역사는 이 순증의 역사였어요. 외환 위기 때도, 금융 위기 때도, 심지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국민이 집에만 있던 시기에도 편의점 점포 수는 매년 수천 개씩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믿기 힘든 전환점을 맞았어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주요 편의점 점포 수가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는 역성장 국면에 진입한 겁니다. 성장이 멈춘 게 아니라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25년 상반기 데이터는 더 충격적입니다. 6개월 동안 수백 개의 편의점이 문을 닫았다는 공식 통계가 나왔거든요. 편의점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세븐일레븐 같은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했고 이마트24 역시 상당수 점포가 폐점했어요. 그럼 업계 1, 2위를 다투는 GS25와 CU는 안전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두 거대 브랜드조차 2025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0% 넘게 급락했거든요. 매출 성장세도 완전히 꺾였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두 자릿수로 성장하던 매출이 2025년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편의점 매출이 일부 월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작 몇 퍼센트 줄어든 거 가지고 호들갑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이건 재앙입니다. 계속 성장하던 산업의 성장판이 닫힌 게 아니라 키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여기서 더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보통 편의점 계약은 5년에서 10년이잖아요. 계약기간 못 채우고 폐업하면 본사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게 관례였어요. 그래서 점주들은 적자가 나도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업계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일부 사례에서 본사 측이 수익성 낮은 점포에 대해 위약금을 감면하거나 조정하면서 계약 종료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본사 입장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적자 나는 점포를 끌고 가면서 물류비 대주고 지원해주고 관리하는 비용이 위약금 받는 것보다 더 손해라는 판단이 선 거죠. 즉 손절이 시작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장사가 안 된다는 수준이 아니에요. 편의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근본적인 수익성 위기를 맞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36년 동안 성장만 하던 편의점이 갑자기 무너지기 시작한 걸까요? 첫 번째 범인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바로 시장 포화도 초과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집 밖으로 나가서 고개만 돌려봐도 알 수 있습니다. GS25 옆에 CU가 있고 건물 뒤편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길 건너면 이마트24가 또 있어요. 강남이나 홍대 같은 번화가에 가면 한 건물 1층에 편의점이 2개나 붙어있는 기이한 광경도 흔합니다. 우리는 지금 편의점 유니버스 안에 갇혀 살고 있는 셈이죠. 이게 그냥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통계는 훨씬 더 냉정합니다. 2024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편의점 수는 약 5만 5천 개를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인구 5,100만 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구 약 이게 얼마나 극단적인 숫자냐면요. 전 세계에서 편의점 문화가 가장 발달했다는 일본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일본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거기도 편의점 정말 많잖아요. 조선,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 그런데 그 일본조차 인구 약 2,200명당 점포가 하나꼴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무려 2배 이상 촘촘하게 편의점이 들어차 있다는 겁니다. 땅덩어리는 좁은데 점포 밀집도는 전 세계 최고 수준. 이것이 바로 편의점 공화국의 진짜 얼굴입니다. 경제학에는 단순한 진리가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파이는 한정되어 있는데 파이를 나눠 먹으려는 입이 폭증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몫은 쪼그라듭니다. 과거에는 동네에 편의점 하나만 있어도 온 동네 사람들이 거기로 몰렸습니다. 점주님들은 즐거운 비명을 질렀죠. 그런데 지금은 아파트 단지 상가에 하나가 생기면 6개월 뒤 건너편에 경쟁 브랜드가 들어오고 1년 뒤엔 골목 안쪽에 또 하나가 생깁니다. 이건 전형적인 레드오션이에요. 점주 입장에서는 피가 마릅니다. 매출은 그대로이거나 줄어드는데 옆 가게 눈치 보느라 할인 행사해야 하고 인테리어 바꿔야 하고 결국 수익성은 바닥을 뚫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이렇게 과포화인데도 그동안 왜 계속 편의점이 늘어났을까요? 여기엔 우리 사회의 슬픈 자화상이 담겨 있습니다.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취업난에 지친 청년들이 창업시장으로 내몰릴 때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선택지가 바로 편의점이거든요. 특별한 기술 없어도 본사가 다 알려준다더라. 초기 자본 7, 8천만 원이면 내 가게를 차릴 수 있다더라. 치킨집처럼 기름 냄새 맡을 일 없고 카페처럼 바리스타 자격증 없어도 되고 그럴듯한 대기업 간판 달고 정장 입고 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생계형 창업 수요가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니 본사 입장에서는 점포수를 계속 늘려왔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거품이 터지고 있어요. 더 이상 쪼갤 파이가 남지 않은 상황. 점포당 매출은 떨어지고 인건비와 전기세는 오르고 본사 지원금마저 줄어드는 삼중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옆 가게와 잘 싸워서 이기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편의점 사장님들이 겪고 있는 진짜 공포는 옆집 CU나 GS25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편의점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편리함 그 자체를 훔쳐가는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이 녀석 때문에 편의점 매출의 핵심이었던 식품 카테고리가 붕괴되고 있어요. 과연 이 보이지 않는 적은 누구일까요? 편의점 점주들을 잠 못 들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포식자. 그 정체는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무점포 유통 채널로 부상한 이커머스예요. 과거 편의점의 핵심 전략은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비싸지만 가깝다. 대형마트보다 1020% 비싸도 슬리퍼 끌고 3분 만에 다녀올 수 있는 압도적인 접근성이 편의점의 존재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거나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날입니다. 당장 라면 하나, 생수 한 병이 필요한데 옷 챙겨 입고 엘리베이터 타고 1층 편의점 가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 몇 번 터치하고 짧은 시간 안에 현관문 앞에서 물건 받는 게 편할까요? 쿠팡, 컬리, 배민 같은 퀵커머스 업체들이 속도라는 무기를 장착하자 편의점의 최대 강점이었던 즉시성이 우색해졌습니다. 예전엔 2, 3일 걸리던 배송이 이젠 몇 시간 안에, 심지어 주문하고 샤워하고 나오면 도착해 있는 수준이 배시니까요. 특히 이들이 노린 타겟이 교묘합니다. 바로 편의점. 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 카테고리예요. 데이터를 볼까요? 산업통상자원부 2025년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식품 부문에서 온라인은 전년 대비 24.1% 증가한 반면 오프라인은 0.2% 감소했습니다. 편의점 식품 매출도 일부 월에서 전년 대비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편의점 도시락 먹을 바엔 온라인에서 밀키트 시켜 먹겠다. 편의점에서 햇반 낱개로 살 바엔 온라인에서 24개들이 박스로 쟁여두겠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전엔 편의점 도시락이 가성비의 상징이었죠. 해장 도시락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온라인에서 파는 밀키트나 간편식의 품질이 식당 수준으로 좋아졌고, 게다가 최근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발 커머스까지 가세해서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죠. 더 결정적인 한 방은
배송비 전쟁이었습니다. 편의점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온라인은 배송비 내야 하니까 소량 구매는 편의점이 유리하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런데 쿠팡, 로켓, 와우, 배민클럽 같은 멤버십 경쟁이 붙으면서 조건부 무료 배송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과자 한 봉지, 아이스크림 하나를 시켜도 배송비 부담이 적다면 굳이 편의점 갈 이유가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 편의점은 접근성도 온라인에 뺏기고 가격도 대형마트와 온라인 최저가에 샌드위치처럼 끼인 신세가 됐습니다. 10일 행사를 아무리 때려도 대량으로 매입하는 온라인 최저가를 이기긴 어렵거든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구나. 근데 그래도 장사 잘하는 사람들은 돈 벌지 않을까? 진짜 고수들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 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어떤 시장이든 위기 속에서도 수익을 내는 상위권은 존재하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취재 중 발견한 가장 소름 끼치는 사실은 바로 이 진짜 고수들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지금 편의점 업계에서 경험이 많은 이른바 다점포 점주들이 조용히 포트폴리오를 줄이고 있다는 시그널이 포착됐어요. 포트폴리오 투자자들은 들어오는데 기존 운영자들은 일부 매물을 정리한다. 이건 주식시장으로 치면 고점 경고 신호 아닙니까? 자, 여러분,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고수들은 선행 지표를 보고 움직이죠. 편의점 시장에도 그들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다점포율입니다. 이게 뭐냐고요? 전체 가맹점주 중에서 편의점을 2개, 3개, 많게는 10개 이상 동시에 운영하는 사장님들의 비율을 말해요. 이분들은 단순한 생계형 자영업자가 아닙니다. 편의점을 시스템으로 돌리는 기업형 투자자이자 이 바닥의 생미를 뼛속까지 꿰뚫고 있는 진짜 전문가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편의점이 돈을 잘 벌면 이 고수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수익성 좋네, 하나 더 차리자 하면서 점포를 늘리겠죠. 그럼 다점포율은 올라갑니다. 반대로 이 시장이 정점을 지났다고 판단하면 지금이 고점이다, 정리하자 하면서 보유, 점포를 하나둘씩 처분할 겁니다. 업계 관계자 인터뷰와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다점포 운영 비중이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이게 말해주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경험 많은 운영자들이 일부 자산을 정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편의점 시장에서는 위험한 자산 이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냄새를 가장 먼저 맡은 고수들은 권리금 받고 가게를 넘기며 정리하는데 물량을 누가 받아내고 있느냐? 바로 은퇴자금 들고 처음 시장에 진입한 초보 창업자들입니다. 전체 점포 수는 늘어나는데 다점포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정된다는 건 결국 경험자는 일부 정리하고 신규 진입자만 늘어났다는 가능성을 시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점을 잡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여기서 본사의 교묘한 통계도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편의점 본사들은 이렇게 홍보합니다. 점포당 평균 매출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편의점 대형화 덕분이죠. 네, 맞습니다. 점포당 매출액 자체는 올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엔 착시 현상이 숨어 있습니다. 과거엔 10평 남짓한 소형 점포가 많았지만 최근엔 치킨 튀기는 조리시설 넣고 테이블 놓은 20평, 30평짜리 대형 점포 위주로 출점했거든요. 가게가 커졌으니 당연히 총 매출은 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건 면적당 매출, 즉 평당 효율입니다. 일부 업계 분석에 따르면 평당 매출 효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월세는 더 비싼 넓은 가게를 얻었는데 평수 대비 수익을 덜 벌고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임대료와 관리비에 짓눌려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죠. 결국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경험자들은 일부 정리하고 효율은 떨어지고 경쟁은 치열한 상황. 이대로 가다간 골목상권 전체가 어려움에 빠질 거라는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기업들이 어떤 곳입니까? 위기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법은 없죠. 생존 본능이 발동한 편의점 본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편의점의 개념을 완전히 뒤엎는 기상천외하고도 필사적인 변신을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편의점에서 이걸 왜 파는 거야? 감탄이 절로 나오는 뜬금없는 물건부터 여기가 편의점이야 뷰티샵이야 싶은 최첨단 서비스까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편의점의
눈물겨운 생존 전략. 그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자, 벼랑 끝에 몰린 편의점들. 이배로 앉아서 무너질 순 없겠죠? 그래서 꺼낸 카드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 재정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담배 사고, 껌 사는 가게는 잊으십시오. 지금 편의점은 백화점, 뷰티샵, 체험관을 합친 기이한 융합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새로운 슬로건은 스크랩 앤 빌드예요. 수익성 낮은 점포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그 자리에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차별화된 점포를 짓는다는 전략이죠. 그들의 첫 번째 미션은 고객 체류 시간 늘리기입니다. 온라인 쇼핑은 1초 만에 결제가 끝나지만 오프라인은 고객이 매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지갑이 열릴 확률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편의점들은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경험을 팔기로 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GS25가 서울 일부 매장에 AI 피부 진단기를 설치했습니다. 자판기처럼 생겼는데 얼굴을 갖다 대면 AI가 피부 타입을 분석해주고 퍼스널 컬러까지 진단해준대요. 이게 편의점이에요? 뷰티샵이에요? CU는 한술 더 떠서 명동과 인천공항 일부 매장에 타투 프린터를 들여놨습니다. 1분 만에 지워지는 타투를 몸에 새겨주는 건데 이걸 체험하려고 SNS 보고 외국인들이 줄을 선다고 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재미있으니까. 들어오세요. 들어온 김에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시고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한 그야말로 눈물겨운 사투인 셈이죠. 두 번째 전략은 소용량 세분화입니다. 최근 다이소가 화장품으로 대박난 거 아시죠? 편의점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비싼 화장품 본품 대신 편의점 전용으로 나온 3,000원짜리 소용량 화장품을 진열했어요. 심지어 건강기능식품도 한 달치 통으로 파는 게 아니라 딱 하루치, 일주일치만 소분해서 팝니다. 오늘 술 마셨으니 간 영양제 딱 한 알만. 사 먹자는 즉시 소비 심리를 정확히 타격한 거죠. 가장 충격적인 건 금 자판기의 등장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GS25와 CU가 금 자판기를 도입했는데 1g짜리 미니 골드바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해요. 경제가 불안하니 안전자산인 금을 사고 싶은데 금은방 가기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듯 금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PB 상품의 고급화도 생존 치트키예요. 예전 PB 상품이 저가 이미지였다면 지금은 유명 제품 콜라보, 유명인 도시락처럼 브랜드 자체가 킬러 콘텐츠가 됐습니다. 유통마진을 줄여서 이익률은 높이고 오직 우리 편의점에만 와야 살 수 있는 미끼 상품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봅시다. 피부 진단해주고 타투 새겨주고 금괴 팔아도 결국 한국이라는 시장은 인구 절벽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 있습니다. 5천만 인구가 먹고 마시는 양에는 한계가 있고 이미 골목마다 편의점은 꽉 찼어요. 그래서 편의점 기업들은 결단을 내립니다.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해외로 나가자. 과연 한국 편의점들이 찍은 다음 좌표는 어디일까요? 놀랍게도 그곳은 한국보다 편의점 문화가 수십 년 뒤처져 있다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지금 한국 편의점은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고 있어요. K-편의점의 화려한 글로벌 확장, 그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몽골의 수도. 어떠세요? 그냥 서울 마포구 어딘가 같지 않으세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몽골 거리는 그야말로 K-편의점 천하입니다. 편의점 시장 점유율의 약 70%를 한국 브랜드인 CU가 장악했고 GS25도 빠르게 점포를 늘리고 있대요. 재미있는 건 몽골 젊은이들에게 편의점이 단순히 물건 사는 가게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90년대 스타벅스나 맥도날드 같은 위상이에요. 가장 힙하고 세련되고 데이트하기 좋은 핫플레이스죠. 드라마에서 보던 주인공처럼 매장 안에서 컵라면 호호, 불며 먹고 삼각김밥 까먹는 게 그들에겐 최고의 럭셔리이자 유행입니다. 비단 몽골뿐만이 아닙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에 진출한 GS25는 현지 길거리 음식 문화를 흡수해서 즉석 조리 음식을 파는데 이게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라고 해요.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은 물론이고 심지어 편의점의 본고장인 미국, 그것도 하와이까지 역진출했습니다. 하와이 1호점 오픈 날 현지인들이 K푸드를 맛보려고 매장 바깥에 길게 줄을 섰다는 뉴스는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철저한 시스템의 승리예요. 사실 편의점이라는 모델은 미국에서 태어나 일본에서 꽃을 피웠죠. 하지만 좁은 공간에 2,000가지 물건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24시간 불을 밝히며 매주 신상품을 쏟아내는 한국식 편의점의 극한 효율성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보적인 경쟁력입니다. 특히 해외 매장 매출의 효자는 역시나 K푸드예요. 일부 보도에 따르면 몽골 매장의 경우 전체 매출의 상당 부분이 한국형 간편식과 PB 상품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로열티만 받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 만든 물건을 수출까지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는 셈이죠. 한국 매수 시장이 정체된 성장을 해외 시장이라는 새로운 엔진이 대신 돌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한류 열풍 덕을 보고 있지만 유행은 언젠가 식기 마련이거든요. 결국 현지인들의 입맛에 맞는 현지화에 실패하면 반짝 인기에 그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의 편의점 기업들이 이제는 내수 기업의 틀을 벗어나 글로벌 유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위기의 편의점 산업을 낱낱이 뜯어봤습니다. 결론을 내려볼까요? 편의점의 위기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편의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떼다 파는 구멍가게식 편의점은 앞으로 가차없이 도태될 겁니다. 하지만 금융, 택배, 세탁, 뷰티, 그리고 해외 수출의 전초기지 역할까지 수행하는 생활 밀착형 플랫폼으로 진화한 편의점만이 살아남아 우리 곁에 지킬 거예요. 만약 지금 편의점 창업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불패 신호라는 달콤한 옛날 이야기는 잊으십시오. 지금은 경험 많은 운영자들도 포트폴리오를 재조정하는 변화의 시대입니다. 철저한 상권 분석과 차별화 전략 없이는 그 화려한 24시간 불빛이 여러분의 통장을 태워버리는 불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편의점을 다시 보는 안목을 키우시기 바랍니다.